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에도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나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을 피하며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계속 내려 2달 후에는 3달러 5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운데 럭셔리 자동차 비율은 올 7월까지 17.3%를 차지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해 가장 급변한 문화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에도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나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잇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고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도 0.75%포인트 또 올려 올 연말에는 4% 안팎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대폭 올리는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내딛게 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미국의 경제 전문 언론들은 연준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 등이 따라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은 나는 9월에도 0.75포인트 인상하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올 연말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장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는 4%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2.25% 내지 2.50%인데 올 연말에 4% 안팎까지 올리려면 9월에 0.75포인트 올리고도 11월 초와 12월 중순에는 0.5포인트씩 인상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또는 올해 남은 3번의 회의 때마다 최소한 0.5포인트씩 연속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6월과 7월에 이어 9월에도 0.75포인트나 3번 연속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8월 실업률이 3.7%로 0.2포인트나 올라갔으나 대량 해고 때문이 아니라 구직하려는 노동력이 75만 명이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어서 나쁜 신호는 아닌 것으로 간주됐고 일자리 증가는 크게 둔화됐지만 31만 5천 개 증가를 기록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결정 직전인 13일에 발표되는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휘발유 값의 3달 연속 하락으로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한두 달 소폭 완화된다 해도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이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 연말까지 4% 안팎까지 올려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 기준으로 현재의 6.3%를 5.2%로 낮추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GDP 경제 성장률은 1.7%로 둔화되겠지만 실업률은 현재와 같은 3.7%에서 유지시키겠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을 피하며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최대 금융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가 새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연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진정시키면서도 견고한 고용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 저성장이지만 마이너스 후퇴를 모면하고 있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새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불경기 추락을 모면하고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물가 잡기에 나선 연방준비제도의 연속 금리 인상으로 수요와 투자, 고용 열기를 다소 냉각시켜 물가를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6월 9.1%에서 7월 8.5%로 둔화된 데 이어 13일 발표되는 8월에도 휘발유 값의 지속된 하락으로 더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은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선 제자리해 연율로는 7월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둘째,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에도 일자리 증가가 여전히 견고해 강력한 고용시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에 실업률은 3.7%로 올라갔지만 대량 해고 때문이 아니라 구직에 나선 노동력이 75만 명이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증가는 7월에 52만 6천 개에서 8월에 31만 5천 개로 둔화됐지만 한 달 30만 개 이상 증가는 선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선 일자리만 안정된다면 미국인들이 돈을 벌어 계속 쓸 수 있고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는 내수 경제에서 급격한 불경기 추락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미국의 GDP에서도 1분기와 2분기에 연속 마이너스와는 달리 올 한 해 전체로는 마이너스 후퇴를 피하고 1%대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이기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의 GDP는 올해 플러스 1.6%, 내년에는 플러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이로써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을 모면하고 물가를 잡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석 달째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과 연말까지 계속 내려 전국 평균이 현재 3달러 75센트에서 두 달 후에는 3달러 5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남부 지역은 이미 3달러 20센트대여서 올 연말 3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값이 80일 이상 연속 인하되고 있고 9월 중순이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게 되면서 10월과 11월에는 3달러 50센트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노동절의 여름 여행 성수기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휘발유 값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7일 현재 전국 평균이 3달러 76센트로 내려갔습니다. 6월 14일 5달러 2센트에서 80일 이상 연일 하락하며 두 달 보름 만에 1달러 26센트 인하된 겁니다. 다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5달러 30센트, 캘리포니아는 5달러 28센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텍사스는 3달러 23센트, 조지아 3달러 31센트로 2달러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DC가 3달러 91센트로 가장 비싸고 메릴랜드 3달러 62센트, 버지니아 3달러 5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가 분석 기관들은 올 가을에도 허리케인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한 수석 분석가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가 10월 말 할로윈과 11월 말 땡스기빙 데이 사이의 전국 평균이 3달러 49센트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드한 수석 분석가는 이미 주 평균이 3달러 20센트대를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와 아칸소, 오클라호마 등 남부 지역에서는 올 연말 3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유가 분석 기관인 유가 정보 서비스의 톰 클로저 사장은 휘발유 가격이 하락해도 느리게 진행되고 허리케인 등 돌발 변수에 따라서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며 올 연말까지는 3달러 50센트에서 3달러 75센트 사이의 휘발유 값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가 급등에 88%나 운전을 덜 하겠다는 미국민들의 휘발유 수요가 하루 860만 배럴로 1년 전에 950만 배럴보다 근 100만 배럴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속적인 유가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지구촌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 냉각으로 유류 수요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영국 브렌트유가 89달러대, 서부 텍사스산은 83달러대로 모두 9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인들이 갈수록 럭셔리 자동차를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서 럭셔리 카들의 비율은 올 7월까지 17.3%를 차지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BMW와 벤츠, 렉서스, 테슬라와 같은 고가의 럭셔리 자동차들과 람보르기니, 벤틀리, 페라리 등 슈퍼카들까지 갈수록 미국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전체 자동차에서 럭셔리 자동차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 7월까지 1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들의 점유 비율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4.6%에서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5%, 2021년 16.4%, 2022년 17.3%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럭셔리 자동차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은 한 대당 2020년 5만 1,000달러에서 2021년 5만 6천 달러로 오르더니 2022년에는 6만 5천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자동차들의 평균 가격은 한 대당 2020년 3만 2,500달러, 2021년 3만 6천 달러, 2022년 4만 2천 달러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페라리 등 슈퍼카들은 올 들어 7월까지 6,700대가 팔려 5년 전보다 35.6%나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오히려 럭셔리 자동차를 찾는 미국인들이 더 늘어나자 각 럭셔리 자동차 제조사들도 공격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테슬라의 경우 5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점유율이 3.8%로 1년 전보다 2배나 급증했는데 확고한 선두를 지키기 위해 생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G클래스 SUV와 마히바흐 등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차종을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캐딜락은 수제 전기차인 셀레스티크를 30만 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분석기관인 JD 파워에 따르면 팬데믹을 겪으면서 부유층들이 럭셔리 자동차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값비싼 전기차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으로 부자가 된 젊은 층과 연예인들도 럭셔리카 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해 가장 급변한 문화로 꼽혔습니다. 인종 간 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은 1958년 단지 4%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들어 과반을 넘기 시작해 2003년에는 70%, 2011년에는 80%, 현재는 9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백인의 나라 미국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과의 결혼에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90%를 넘고 있고 인종별, 연령별 격차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인종 간 결혼에 지지하는 비율은 2021년 현재 94%로 나타났습니다. 1958년에는 단 4%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장 많이 변한 미국 문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67년 연방대법원이 인종 간 결혼을 미 전역에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여파 때문인지 인종 간 결혼 지지율은 1958년 4%에서 인종 간 결혼을 허용한 판결을 내린 다음해인 1968년 20%로 올라갔습니다. 비교적 더디게 지지 여론이 늘어났지만 1984년 43%, 1992년 48%로 과반에 근접했습니다. 1997년에는 지지율이 64%로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2003년에는 70%에 도달했고 2011년에는 80%, 그년 들어서는 90%를 넘어섰습니다. 인종 간 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은 인종별, 연령별로도 격차가 거의 없어졌거나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타 인종과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백인의 경우 96%였고 비백인은 93%로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백인 96%, 비백인 84%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으나 2021년에는 3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겁니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는 인종 간 결혼 지지율이 98%나 됐고 30세에서 49세 사이는 97%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50세 이상의 인종 간 결혼 지지율도 91%나 돼서 큰 차이 없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인종과의 결혼 문제는 한인 사회에서도 부모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이제는 미국 전체의 추세에 맞춰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